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따가운 적 있으신가요? 여름인데도 손등과 정강이가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만 되면 종아리와 팔꿈치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예전 같지 않고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중년 이후 어느 날부터 피부가 변하기 시작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이고 나이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중년 이후 피부 건조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민경님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피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샤워 후 피부 당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고 상쾌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피부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얼굴과 팔, 다리가 심했습니다. 마치 피부가 한 치수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여름에도 건조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에 피부가 건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름에도 건조하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날에도 손등과 팔뚝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면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긁으면 가루처럼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가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팔꿈치가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물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잠깐 시원했지만 곧 더 가려워졌습니다. 자다가 가려워서 깬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긁다가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세안 후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따가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이 들떴습니다. 화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일어나서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보습제가 예전처럼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왜 효과가 달라졌을까요?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꿔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보습제를 하루에 여러 번 발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민경님은 자각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화장품 문제일까? 날씨 문제일까? 아니면 나이 때문일까? 다양한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지 뭐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님은 그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불안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상태였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바깥바람을 맞으면 얼굴과 손등이 따갑고 뻣뻣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찬바람은 더 심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피부가 당기면서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밤만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특히 종아리, 팔꿈치, 허벅지가 심했습니다. 긁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긁으면 잠깐 시원했지만 곧 더 가려워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나면 따갑고 아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속옷과 바지가 스칠 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옷감이 이제는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마찰이 생겨도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만 입게 되었습니다. 옷을 선택하는 것조차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감정적 변화도 컸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피부가 불편하니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가족에게 신경질을 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출 준비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보습제를 여러 번 바르고 크림을 더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피부를 보며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편안함을 잃어버린 몸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상 피부가 신경 쓰였습니다. 가렵거나 따갑거나 당기거나 했습니다. 편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 불편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민경님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보습제를 여러 개 바꿔봤습니다. 약국에서 추천하는 것,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것, 친구가 좋다고 한 것을 다 사봤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금방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결국 어떤 제품을 써도 비슷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셔봤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셨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었을 뿐 피부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것도 시도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건조해졌습니다. 피부가 더 당기고 더 가려웠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을 제거해서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결국 피부 표면만 해결하려 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경님은 점점 좌절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민경님은 피부 건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피부와 몸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피부의 수분은 혈류에서 온다고 합니다. 피부 표면에 보이는 건조함, 각질, 가려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피부 깊은 곳까지 혈액이 덜 도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합니다. 또한 피부 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을 운반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피지와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인자도 운반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피부로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지만 순환이 떨어지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한 순환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는 요인이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생활 패턴과 몸 상태의 변화입니다. 말초 혈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활동량도 감소합니다. 목과 어깨, 등이 긴장되면 얼굴과 피부로 가는 혈류가 저하됩니다. 이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두피, 얼굴, 손발 끝부터 건조 현상이 시작됩니다. 민경님은 깨달았습니다. 피부 장벽의 약화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조, 각질, 미세염증, 가려움 이 모든 것은 혈류와 순환 저하가 먼저 일어나고 피부 표면 문제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을 개선하지 않으면 피부는 좋아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가려운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밤에는 혈류 리듬이 바뀌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피부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유지되지만 밤에 누워있으면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때 피부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면서 건조함과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년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 순환이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감소하면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에 고이고 상체와 피부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리는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굳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와 얼굴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얼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경님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민경님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촉촉했습니다. 보습제를 특별히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건강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스킨케어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걸었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운동을 즐겼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혈액순환이 좋았습니다. 근육도 탄탄했습니다. 호흡도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운동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뤘습니다. 스트레스도 증가했습니다. 일, 가족,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되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지면서 상체 혈류가 방해받았습니다. 민경님은 작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였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피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연히 들은 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민경님은 시간이 나서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운동 전문가였고 시니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혈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피부도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경님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건 나이가 아니라 혈류 때문이래.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증상들이 혈액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피부 재생은 혈류와 직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근육, 움직임, 호흡, 체온, 스트레스가 모두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화장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지만 진짜 문제는 피부 깊은 곳, 혈관과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경님은 결심했습니다. 피부를 살리려면 몸부터 살려야 한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작은 루틴부터 바꾸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경님은 체계적으로 순환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4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단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피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차 굳은 근육 풀기와 미세 혈류 열기. 첫 번째 주의 목표는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목, 어깨, 등 부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경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저녁 자기 전에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목 옆 근육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 주변 혈관이 이완되면서 머리와 얼굴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어깨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뒤로 크게 돌렸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가슴을 펴주는 동작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모근과 견갑근이 이완됩니다. 등 스트레칭도 중요했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고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샤워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로 5분만 샤워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만 피부의 기름을 제거해서 오히려 건조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온열로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1주차 말에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조금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얼굴과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웠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주차 하체 순환 회복. 2주차에는 하체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한 운동 전문가는 하체는 혈액 펌프의 핵심입니다. 하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하체 운동은 말초 혈류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민경님은 매일 20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을 펌프질하고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슬로우 조깅도 시도했습니다. 천천히 뛰는 것인데 걷기보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을 가볍게 띄우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저녁에는 종아리와 발목 펌핑 운동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개선됩니다. 2주차 말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종아리와 팔 피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칠고 푸석했는데 이제는 조금 촉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건조감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밤에 가려운 것도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주차 피부 장벽 회복 루틴. 3주차에는 피부 관리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먼저 샤워 후 보습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잠깁니다. 10분, 20분 지나서 바르면 이미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흡수가 아니라 수분 잠금의 개념입니다. 보습제는 피부 안으로 수분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있을 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와 샴푸 사용도 줄였습니다. 매일 온몸에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핵심 부위만 비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었습니다.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24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샴푸도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23일에 한 번 정도만 샴푸하고 다른 날에는 물로만 헹궜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기름질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편안해졌습니다. 3주차 말에는 피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조로 인한 붉은 반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강이와 팔에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많이 옅어졌습니다. 손등과 팔꿈치의 촉촉함도 증가했습니다. 각질도 많이 줄었습니다. 4주차 신경과 체온, 수면 조절. 마지막 4주차에는 전체적인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밤 스트레칭과 호흡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자기 전 10분 동안 스트레칭하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수면 환경도 조절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습도를 4060% 정도로 맞췄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 수분이 증발하고 너무 습하면 불쾌합니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니 밤새 피부 수분 손실이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줄였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4주차 말에는 종합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부가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뻣뻣하고 건조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웠습니다. 일상적인 보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보습제를 하루에 여러 번 바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1번, 저녁 1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도 회복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낮에도 기운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민경님은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식습관도 신경 썼습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었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해서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도 자주 먹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1줌 정도 먹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하루 67잔 정도 마셨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고 피부 세포에도 수분이 공급됩니다. 카페인과 술은 줄였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지만 양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민경님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신체적 변화였습니다. 건조감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샤워 후 피부가 당기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샤워하고 나오면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각질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강이와 팔에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가려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깊이 잠들 수 있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피부톤과 피부결도 좋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칙칙하고 푸석했던 피부가 조금 맑아지고 윤기가 났습니다. 심리적 변화도 컸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 거울을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을 고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간단했습니다. 짜증도 줄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피부가 불편하지 않으니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람을 맞으면 피부가 따가워서 외출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더 자주 잡았습니다. 산책하고 쇼핑하고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인간관계와 삶의 질도 변화했습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피부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했습니다. 작은 일에 덜 예민해졌고 웬만한 일은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칭하고 걷고 보습제 바르는 시간이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민경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경님은 지금도 매일 스트레칭하고 걷고 피부를 돌봅니다. 이것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민경님은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순환의 얼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말해주는 곳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혈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부를 보면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회복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순환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됩니다. 스트레칭하고 걷고 근육을 움직이면 혈류가 증가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로 공급됩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건조를 고치는 열쇠는 바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초는 혈류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피부 세포가 살아납니다. 보습 인자가 만들어지고 피부 장벽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는 습관을 기억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피부도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민경은 알았습니다. 몸을 돌보자 피부가 먼저 대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른 땅 같던 피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래 잊어버렸던 삶까지 조금씩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민경님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10분씩 스트레칭하고 2030분 걷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경님의 이야기를 통해 피부 건조의 진짜 원인이 혈액순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샤워 후 피부가 당기고 밤에 가려워서 고민이라면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다면 피부가 갈수록 건조해진다고 느낀다면 오늘부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시도해 보세요. 스트레칭하고 걷고 샤워 방법을 바꾸고 보습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나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